제이슨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제이슨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가슴 벅찬 하루를 보냈는데 제가 올린 이 영상 중에 영어 나이 들어 시작하면 고생이지만 희망이 있는 이유, 여기에 지금 373회 조회수를 보여주셨습니다. 이게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좀 추가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이 나이 들어서 공부하셔도 희망이 있다는 걸 제가 이 경험치를 통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영상 켜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영어는요, 수학하고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영어하고 수학은 한 가지 크게 차이점이 뭐냐면요, 얘는 심화학습이란 말을 쓰죠. 심화학습이란 말을 쓰는 데 비해서 영어는 선행학습이란 말을 씁니다. 선행. 여기서 지금 모든 게 많이 결판이 나는 거죠. 수학은 말 그대로 이 머리가 좋아야지 처리가 되는데, 영어는 어떤 그 특정한 그 지점이 있는데 그 고지를 향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,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좀 나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, 그래서 선행학습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아야 한다, 나이가 많아야 한다,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초등학생이 확실히 단어도 외우잖아요. 이렇게 쳐다봅니다. 이렇게 쳐다보면은 중학생 같은 경우는 다 외웁니다.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얘네들 열심히 써야죠. 이제 고등학생, 고3, 재수생 열심히 써야 합니다. 이 대학생 열심히 써야 합니다. 뭐 다 거의 깜지 쓰듯이 열심히 써야 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보면서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반환점이 오지 않냐, 터닝 포인트 거기서 오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암기머리가 확실히 떨어져요. 여학생들이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영어가 많은 분들이 이제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,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영포자라고 그러잖아요. 영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과목이다. 굉장히 사람을 빡치게 만드는 과목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무슨 소리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나는 그걸 다 사전 갔다가 어떤 지문을 열심히 찾았어요. 열심히 찾아가지고 독해 지문을 딱 썼는데 오답이야. 근데 옆에 놈을 딱 봤더니 쓱 봤는데 뭐 대충 이런 얘기 아니야? 썼는데 답이 맞네. 얘는 나는 그걸 다 전부 다 해석을 했는데 틀리는데 옆에 놈에게 맞아버리네. 이렇게 이 불공평한 과목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이 양날의 칼이 있는 거예요.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회와 위기요인을 같이 포착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어릴수록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없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? 어학재능이랍니다. 어학재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떨어져. 어학재능이.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팍 심어주면요, 이게 막 둘, 셋, 넷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생각보다 이 토익 같은 경우를 봐도 이 어린아이들 점수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. 단 한 가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는 단어 정도? 단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 이해가 높다는 거지.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변증론적이다. 그러면 그런 단어를 아이는 외울 수는 있어도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거나 고차원적인 단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린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단어를 못 외운다는 거지, 난이도가 낮게 되면은 얼마든지 처리가 되죠.
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영역에서 이 나이 든 사람들이 비교 우위에 있지. 그 이유로는 제가 봤을 때 그닥 이 비교 우위가 없어요.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. 여기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되냐? 우리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세워 넣어야 돼요. 이걸 채워 넣어야 돼. 그래야지 나의 어린애들하고 이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어학재능을 키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한마디로 말하면 존버라고 써요. 존버.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자꾸 이상한 나를 못 알아맞는 걸 쓰지?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존버라고 하면 다 알죠. 이거 뭐냐면은 버티기입니다. 버티기. 이거는 비속어이기 때문에 차마 제가 쓸 수 없고 지읒 니은 버티기예요. 지읒 니은 버티기.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, 영어는 나이 든 사람들이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. 버티면 됩니다. 목표를 하나 세워놓으면 끝까지 가면 돼요. 나이 어린 친구들이 여기에서 많이 퍼져요. 여기에서. 아시겠죠?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고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학재능을 키울 수도 있고 어학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무찔러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900점 쉽게 맞을 수 있어요. 뭐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뭐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,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,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뭐 원어민 학원을 다녔다, 이거 무시 못합니다. 제가 가르쳐 보니까 뭐 지금 나라에서 사교육 때문에 야 이 새끼 사교육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뭐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뭐 떨어지면 저기 멀리 일반고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아는 것 같아요. 영어는 조기 교육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조기 교육을 감당할 수가 없다. 그 다음에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남학생들은 여자애들하고 어학 경쟁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.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. 한 가지. 그 한 가지가 뭐냐? 존버다. 이겁니다. 존버다. 버티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열렬히 반응해 주신 이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제가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한번 다뤄봤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.